자, 보겠습니다. 이교도적인 가족. 이제 가족에 대한 구조를 공부하면서 이 미스피케이션, 이런 것들이 이교도적인 가족에서는 어떻게 형성되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일단은 이교도적인 가족, 한 사람이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완벽주의가 많죠. 완벽주의가 뭐죠? 퍼펙셔니즘, 완벽주의.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완벽주의자 있으신가요?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사시는군요. 그래서 그 말만 들어도 저분 힘들겠다. 왜냐하면 그 집도 그래요? 완벽주의자들은요, 불만족에 시달려요. 불만족의 병에 시달려요. 만족이 없어요, 이분들은. 근데 그 만족을 어디서 찾냐면 밖에서 찾아요. 부인한테서 찾고 자식에게서 찾고 환경에서 찾아요. 만족은 마음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밖에서 찾아요. 근데 밖이 완벽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네? 그리고 완벽주의자들은 또 완벽주의자를 만들어내요. 양산해요. 자식도 완벽주의자로 아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완벽주의자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100% 불만족의 병에 시달리고 아무리 잘해도 거기에 이 정도면 됐어. It's okay. 괜찮아. 이런 말이 없어. 괜찮아가 없어. It's okay. 괜찮아가 없어. 항상 불만족. 거기다가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타인을 통제해요. 그러면 폭력도 와요. 폭력도 있어요. 그래서 완벽주의자 가정에는 폭력이 수반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려워요. 근데 완벽주의가 어떻게 하면 깨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 과정이 될 때는 바닥을 쳐야 완벽주의는 깨져요. 탕자가 바닥을 치잖아요. 바닥 치지 않으면 절대로 안 깨져. 바닥을 쳐서 그냥 바싹 엎드러질 때 이게 완벽주의가 깨져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세요? 바닥을 쳐야 된다는 거. 근데 거기가 어디가 바닥인지 잘 모르지. 하여튼 바닥 쳐야 돼, 이분들은. 완벽주의가 깨지기 위해서는 완전히 무너져야 돼. 근데 그거가 일생에 한 번도 안 오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주변을 피곤하게 만들어. 주변을 죽이잖아. 그렇지. 다른 사람을 죽인다고. 그래. 주변에 희생양 만들어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완벽주의자가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종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이제 문자 하나 가지고 막 따지는 사람들, 완벽주의자적인 요소가 있죠. 굉장히 어려워요. 예, 이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예. 완벽주의는 의미를 찾질 않아요. 의미를 찾지 않아요. 아주 꼬다리 많고 작고 부분적인 거가 작고 늘어져요. 그리고 완벽주의자들은 비난이 항상 있어요. 같이 가는 애들이에요. 동무들이에요. 길동무들. 비난. 이 이교도적인 가정에 많아요. 통제가 있고. 가정폭력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가정폭력의 목적. 통제. 내 말 들어 이거거든요. 내 말 들어. 그러니까 말 듣도록 하기 위해서 폭력이 있는 거예요. 그 수단을 쓰는 것 뿐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있으시면 112 전화하세요. 하시면 돼요. 경찰이 와요. 이게 매 맞고 사는 분들 없지. 거기 학습된 사람들 아예 못해요. 학습된 사람들.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112 전화하면 이 폭력 사건은 다 형사 사건이거든요.
폭력은 형사사건이고 이게 뭐를 들어서 칼을 들거나 뭘 들거나 그러면 특수자가 붙어요. 특수. 물건을 들면 특수가 돼. 예, 폭력이 특수폭력이 되는 거거든요. 형사사건은 다 검찰로 넘어가요. 요즘에. 사건이 검찰로 나가면 이제 검사가 이 부분을 기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는데 그 이제 대부분 이제 112 전화하면 그 경찰이 알아서 그냥 기소를 해버려요. 요즘에는 도둑놈 하나 잡는 것보다 이거 그냥 전화 온 거 기소하는 게 더 좋지. 그래서 법원에서는 요즘에는 상담을 받게 해요. 상담소에 상담 서울시에는 9개 상담소가 있어요. 위탁 상담소가 지역마다 이렇게 와. 그럼 6개월간 그 사람 상담 받아야 돼. 강제지 뭐. 그렇지만 우리 남편은 뭐 어디 가서 상담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미 명령이 내려진 거니까 상담을 그래서 내가 상담하잖아. 교정치료라는 이름으로 집단 상담을 하는 거야. 나한테 오는 거야. 아저씨들이 처음에는 와가지고 내가 뭐 씩씩거리고 와요. 그리고 뭐 여기 상담받는다고 뭐 달라질 게 있냐 그런데 나하고 이제 만나면서 이게 뭔가 지식 수준이 높다고 지들이 인정하면요 배워요. 남자들의 세계야 그게. 남자는 자기보다 좀 높네 그럼 확 숙여. 여자들은 그게 없어. 근데 남자들의 세계는 자기보다 뭔가 도가 높다 도가 좀 높다 싶으면 탁 숙여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와서 다 간증을 해. 처음에는 그렇게 왔는데 여기 와서 많이 배웠다고. 배운 게 없잖아요. 가족에 대해서 뭘 알아. 그냥 돈 버는 기술은 나보다 낫지. 그러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거야 중요한 건지. 여자가 어떤 분들인지. 여자 몰라. 남자들 여자를 모릅니다. 자기 수준으로 여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너는 맨날 그렇게 당하는 거지.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분들인지 아냐 너? 다 이제 결국에 한 6개월 나하고 이제 상담하고 여성 심리를 배운 다음에 와 여자가 무섭다. 그거 다 얘기해. 여자라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다. 그거 이제 언제 그런 거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진짜 여자 무섭습니다. 맞아요. 얼굴만 이쁘지. 예. 예? 당해보셨어요? 아유. 집에서 맨날 그러니까 다 이제 그렇고 그런 아저씨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는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저 무탈하면 좋은 거야. 남자들은 조용하면 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거든요. 조용하면 돼. 근데 여자들이 다 먼저 시비를 걸어. 잔소리하고. 시비 거는 건 여자 쪽이요. 근데 이유가 있겠지. 이유 없이 걸겠어요. 뭐가 불만이 쌓이고 뭐 하여튼 있지만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조용히만 시키면 되는. 그냥 조용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남자들은. 그냥 조용히 살자 이거지. 아니 먼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응? 남자들이 먼저 걸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먼저 거는 남자는 아직 철이 지금 아주 심각한 남자지. 그 정도까지도 안 되는 사람을 아주 심각하게 좀 더 두드려 잡아야 되는 남자들이지. 근데 대충 이제 나이 한 50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조용하기를 원하지만 문제가 쌓여 있다는 사실을 여자들은 그 가지고 자꾸 이제 문제를 끄집어내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서로 길을 잃어버려요. 싸우다 판나 그냥. 싸우다 쫑나. 싸우다 판나.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가 개입을 해야죠. 개입을 하되 뭐 좀 전체적으로 봐서 문제를 좀 전체적으로 보고 여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남자라는 인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 정확하게 문제를 도와줘야죠. 답은 딱 하나야. 뭘까요? 두 문제의 답은 딱 하나예요. 그냥 최꼭대기로 올라가면 하나야. 기도. 사랑. 기도, 사랑 그것도 다 이제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 거기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선한 나라지. 응? 부부가 어디로 가면 해결이 돼요? 응? 선으로 가. 그 과정은 진리인데 진리여야만 선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선으로 가기 위해서, 하늘나라 선에 들어가기 위해서거든요. 답은 선이에요. 선한 그리스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선이 빠져버리고 악랄하게 나가면 이제 같이 죽는 거예요. 자기만 죽어? 애까지 죽어. 다 이렇게 돼 있죠. 신화가 만들어지고. 아이고, 알지도 못하면서 가정을 만들어가지고 애까지 그냥 잡고 그냥. 에이, 뭘 알았으면 결혼 안 하고 그냥 사는 건데. 몰랐으니까. 오케이. 자, 좋습니다. 이교도 과정, 통제, 경직된 경계선. 그렇죠. 경계선이 뭐예요? 영어로 경계선. 바운더리. 요게 지금 우리가 바운더리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죠? 만약에 바운더리, 경계선이 없어. 옆에 텅 튀어져 있으면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뭐든지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이 울타리거든요. 울타리, 바운더리. 이 경계선을 어디다 선정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에? 우리 자매하고 나하고 이렇게 경계선, 요 사이가 지금 경계선이에요. 제가 너무 가까이 가면 뭐 불안하겠죠. 예? 또 멀어져 가면 같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예? 이 경계선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예? 우리가 심리적 경계선, 정서적 경계선, 경제적 경계선, 영적인 이 경계선을 어떻게 선정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경계선 선정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성적인 경계선이 무너진 거가 이제 근친상간의 경우에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경계선 안에 있어야 되는데 부모 자식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고 성관계가 이루어졌다. 근친상간이 이루어졌어요? 엄청나게 무너져 버린 거죠. 그렇죠? 이게 이런 경계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선을 못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까지 밤새도록 같이 통화하고 뭐 전화를 끊기가 서로 싫어가지고 하던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샥 끊어버리고 그냥 핸드폰 다 지워버리고 전화를 안 받기 시작한다. 어떨까 여러분? 어? 황당하죠? 그게 경계선에 문제 있는 사람. 이게 그러니까 이것 혹은 저것, 이것 or 저것, 이것 아니면 저것. 응? 자, 이것 혹은 저것, 이것 아니면 저것. 어떤 차이일까요? 이것 혹은 저것은 뭐예요? 이거 저것도 가능하다. 이것 아니면 저것. 이거 아니면 이걸 할 수 있다. 그렇지. 뭐 아니면 도. 뭐 아니면 도죠. 이것 아니면 저것은. 모르는 거. 저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경계선이. 없죠. 경계선이. 이것 아니면 저것은 경계선이. 있어요. 막 끝. 극과 극이지. 굉장히 경계선이 막 어디로 튈지 모르지. 남쪽이야, 너 북쪽이야. 너 도대체 어디 편이야 이게? 그렇죠? 이것 혹은 저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고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경계선에 문제가 된 사람들은 언제나 극단적이 극으로 갑니다. 극. 그걸 보더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을 목사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가 기분 싹 나빠져가지고 막 목사님 나가라고 그냥 반대운동 하루아침에 너하고 가깝게 지나다가 갑자기 김지사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쟤를 욕해. 저거 막이라고. 갑자기 뭔 이유가 있겠지만 갑자기 뭐가 문제가 있어도 서로 타협할 수 있어야 되는데 타협이 불능. 아주 극으로 가.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 회개 집사하면요. 기도해도 안 돼요. 빨리 이웃교회를 보내셔야 돼요.
그 교회 난리 납니다. 그러면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는 그 반에서 친구 들으면 나에게 우호적인 아이, 아니 우호적인 그러니까 나를 긍정적으로 보고 호의적인 아이들 아니면 호의적이지 않는 아이들 이렇게 딱 분리를 하더라고요. 저희 딸아이는요. 친구 중에 있으면 그런 친구도 경계선이 근데 이제 아직 미숙하니까 몇 살인데요? 지금 고1이. 그 여고생들은 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좀 그런 나이죠. 그러나 성숙한 건 아니죠. 이게 분리를 시켜요. 쟤는 그러니까 악의 축이라고 그냥 딱 분리시켜 버린다든지 그냥 어느 정도 하여튼 가능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인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은 한 사람 안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귀는 거예요. 저 인간은 다 100% 마귀가 아니라 그래도 좋은 면이 한쪽 구석에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리고 인식을 해야 그게 건강한 사람들의 눈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좀 안 건강한 사람들은 100% 마귀야 쟤. 이러면 이제 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도 그래요. 미숙한 아이들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대상 항상성이라 그래. 대상 항상성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이 경계선에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나라, 자기한테 좀 못해주면 나쁜 사람, 아주 극으로 나뉘어져. 그게 유화적이 되는 거야. 그러나 알고 보니까 저 나한테 나쁘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오니까 그 삼촌이 나한테 사탕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거든. 저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네. 그래서 좋은 점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애가 이제 성숙하게 되고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응? 옛날에는 무조건 나쁜 삼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삼촌도 좋은 면이 있네.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미급한 사회일수록 저급한 사회, 저급한 심리일수록 극으로 가.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이것 아니면 저것이에요. 뭐 아니면 도예요. 경계선을 그렇게 구분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의 경계선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예를 들면 학교 선생하고 제자하고 성관계 했다. 요즘에 뭐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선생이요, 이게 애인이요. 모호하게 되는 거죠. 경계선의 문제가 무너진 거죠. 경계선을 적당한 경계선이 건강하게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거. 그거는 심리적인 건강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더라인들 경계선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요 음주를 막 아주 지나친 음주, 폭식, 운전을 해도 그냥 과속, 막 몰아제껴, 막 슉슉슉 막 날라다녀. 그 아주 과도한 성관계 이런 문제들이 막 생겨요. 이게 경계선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아주 막 그렇게 막 급속도로 가, 급속도로.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가 정약용 얘기 또 하는데 그 당시 사회가 우리 파가 아니면 우리의 노론파가 아니면 다 그냥 유배 보내고 다 사형시키고 다 죽여버리는 거야. 우리의 노선에 맞지 않으면. 그게 아주 미숙한 사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혹사당함, 예, 또 이상하게 됐다. 넘어갑시다, 그러면. 혼란스러운 가족. 아까 이런 가족은 어떤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교수님, 네? 그게 안 나오더라도 혹사당한 의무를 다할 것. 이거는 혹사? 뭐라 그랬죠? 혹사당한 의무를 다하는 거. 그렇지. 그 통제된 가족에서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무죠. 복종이니까. 그러니까 혹사당하는 거지. 가족 안에서 안전하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교도적인 가족이니까 혹사당하는 거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노예가 되는 거지.
그게 혹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가족에는 미해결 문제가 있어요. 변덕불이니까 뭐야?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미해결 문제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미해결 과제. 미해결 과제가 뭐예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미해결 과제가 남았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성인 아이. 어덜트 차일드.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해결되지 않았어. 뭔가 아주 시원하게 부모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안 해줬어. 응? 그때 뭔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직도 숙제야.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을 나 주워온 애예요? 나 혹시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미해결 과제. 이게 참 중요해요. 미해결 과제. 부모한테 해결되지 못한 거 다 주님께 와서 해결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참 복이지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주제를 안고 나는 항상 퀘스천 마크. 그래서 이 미해결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죠? 어려서 입양아 그분들이 생모가 보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닙니다. 보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생모는 이미 자기 부모 아니에요. 자기 길러준 엄마가 자기 엄마지. 그러나 오는 이유는 나를 왜 그렇게 남의 집 앞에다가 그렇게 버렸냐. 그 미해결 과제. 그것만 알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왔는데 이제 물어보는 거 왜 나를 거기다 버렸어요? 그러면 막 이 엄마들이 자기 책임 물어보는 줄 알고 내가 버리고 싶어서 버렸냐? 네 아버지가 뭐 술을 먹고 뭐저고 소리를 고래 지르고 싸우다 와. 아이고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을 뻔했다. 뭐 그러고 다 또 상처 입고 가는 경우도 많지. 그 가족끼리 나중에 만나가지고요 싸운 과정이 많아요.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좋을 뻔했다.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결국엔 또 싸워. 그때 엄마가 왜 나 안 찾았어요? 시장 바닥에다가 내 손을 놓고 나 시장에 온 동네 다니다가 했는데 왜 나를 안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막 걔네 입장에서 이제 하소연하듯이 막 물어보는데 엄마는 그게 내가 뭐 안 찾은 줄 알았냐? 막 그래서 또 싸워. 그래서 막 그거 받아줘야 되는데 몇십 년 묵은 그 감정의 상처를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 그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걸 못 받아줘. 자, 경계선이 혼란스럽죠. 어디다 경계선을 세울지 모르지 변덕을 부리니까. 변덕스러운 사람들한테는 어디다 기준을 둬야 돼? 이거 뭐야? 손을 잡아야 돼? 말아야 돼? 그렇죠? 뭐라고 해야 돼? 말을 놔야 돼? 말을 존댓말을 써야 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막 그러니까 사람이 막 주저주저하고 안달안달하는 거죠. 욕구. 그 변덕스러우니까 엄마의 기분에 따라서 맨날 바뀌니까 엄마의 기분에 자기가 맞춰 사는 눈치, 맞춰 사는 거를 배운다는 거죠. 기쁨조가 되는 거야. 기쁨조. 엄마의 기쁨조. 혹시 여러분 중에 기쁨조 있어요? 아빠의 기쁨조, 엄마의 기쁨조. 아까 마스코트가 기쁨조야. 자, 그 다음에 붕괴된 가족을 보겠습니다. 어떨 때는 엄격하고 너무 엄격해. 어떨 때는 너무 밀착돼 있어. 완전히 애를 범죄자 만드는 거지. 어떨 때는 처벌, 학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아버지의 그 인생 철학이라는 게 항상 남을 괴롭히고 남을 피해를 주면서 살았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그걸 전수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하고 하나가 되자 이거요. 자식을. 우리나라 가정은 이게 붕괴된 가정은 좀 덜한데 범죄자 가족이거든요. 근데 저 필리핀이나 이런 경우에 애를 막 사창가에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 도덕적 경계선. 도적적이 아니라 도덕적. 도덕적 경계선이 없어.
그냥 남의 물건 훔쳐도 되고 양심을 개발하지 못했다 이거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 멋대로 사는 거야. 인생을 개판으로 사는 거지. 개판으로.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가. 가족 안에서. 인생을 개판으로. 그러니까 이제 꼭 부모가 만들어주지 않더라도 애들끼리 살다 보면 나름 이런 식으로 삶의 그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식을 그냥 뭐 지금 당장 남의 물건 훔치고 그런 거 예사로 하는 거지. 예사로. 예. 건강한 수치심. 아이들이 자신이 귀한 존재로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아따야 무서운 말이다. 귀한 존재로서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잘하셨습니까? 가치 있게 잘하셨어요? 부모가 여러분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늘 얘기해 주면서 가치감을 주셨나요? 안 맞으면 다행이지 뭘. 그런 폭력을 당한 거다 이거지. 폭력,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될 권리가 없어. 네가 느끼고 원하고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 자신이 되지 마라 이런 얘기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 말이지. 응? 그냥 너 환경에 그냥 종속돼서 인생을 살아. 요즘 말로 돈만 많이 벌어 이런 얘기. 응? 너의 인생은 중요하지 않아. 네가 원하는 거? 야야야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저 북한 애들을 생각해봐. 네가 원하는 거 그거 지금 그게 지금 달라는 소리가 입에 나와? 원하는 거, 느끼는 거, 상상하는 거, 생각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학대 유형. 이것도 뭐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인데 신체적 학대는 이제 뭐 이게 아주 항상 이게 신체적 학대에 많이 시달리면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그러면 긴장하고 패닉, 과잉 행동, 염려가 많죠. 성적 학대, 어려서 이제 성폭행을 당했거나 옛날에는 참 그 어린아이들이 성폭행 많이 당했어요. 제가 상담한 케이스 중에는 여성들이 어려서 성폭행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어렸을 때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지. 아재가 뭐야 그 돈 5원 주면서 따라와 해가지고 뭐 이런 그런 얘기들 있고 그 어렸을 때는 그 아이들을 방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현상이 이제 두 가지 성적 학대에 나타난 증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게 성적인 데서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만 개발되거나 아니면 성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만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남자같이 되는 거예요. 성적인 것을 완전히 이게 방어 기제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성이 아름다움을 포기하든지 너무 성적인 쪽으로 가든지 극단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정서적 학대. 이거는 이제 정서적인 거니까 감정적인 거거든요. 감정을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감정을 인정 안 해주니까 이런 것들이요.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따라서 합시다. 버림받음. 따라서 합시다. 버림받음. 이 버림받음의 주제가 남아요. 버렸다. 나 버렸다. 버린 몸 버렸다. 누가 버려요? 부모가.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버림받음의 주제가 남으면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 환영해주지 않아. 다 버렸어 나를. 에? 어떻게 될까? 근데 의외로 굉장히 그렇게 스스로 버림받음의 주제를 가지고 인생을 정말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은 주님이 나를 영접한다고 말은 하고 찬송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주님이 나를 진짜 받아줄까? 응? 나 같은 사람을 진짜 받아줄까? 라고 하는 그 내면의 깊은 그 영접이 안 되는. 응? 그게 입으로는 아니면 이게 표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심층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표피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나요? 표피적 신앙생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분들 보면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불쌍하죠? 네. 상처가 되게 많아도요. 하나님 만나면 심층적인 신앙이 바뀝니다. 제대로 만난 거지? 제대로 만나요. 네. 결론은 하나님 못 만나요. 아휴, 참. 여러분들이 잘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그런 사람들은 영혼의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이 신화,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영혼의 문제가 이 책의, 가장 이제 해답 차원이 이제 영혼의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상담한다는 것은 영혼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남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그 처지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soul, full, 영혼의 변화가 깊은 내면에서 그 영혼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분의 신화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정서적 학대, 이중 구성 얘기가 나왔죠. 예? 두 가지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서적 학대는 이중 구속의 내용들, 말과 행동, 말과 속마음이 달라. 그 다음에 밀착 관계가 있어요. 밀착 관계라는 것은 본드예요. 본드 붙어서 인메시도 마치 계란이라네. 감자 으깨 놓은 거 있죠. 으깬 감자 이렇게 섞어서 먹죠. 인메시예요. 인메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밀착이 딱 붙어가지고 가족 전체가 다 밀착이 돼 있거나 삼각관계. 아까 둘이 밀착되고 삼각관계라는 것은 이거 보세요. 다리가 세 개는 항상 이게 불안해요. 한쪽이 붙어버리면 한쪽은 떨어져야 돼. 이쪽이 붙으면 이쪽이 떨어져야 되고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남편, 며느리 이게 삼각관계죠. 여러분의 아들, 부인, 남편 삼각관계죠. 한쪽이 붙어버리면 한쪽은 멀어 떨어져요. 불안해. 이 삼각관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 안에 있어요. 그거 존재합니다. 아까 같이 내가 그 남편한테 작전을 잘 짜주는 거야. 둘이 붙어 있으니까 한쪽하고 네가 동맹관계를 맺으면 한쪽은 멀어지니까 이쪽이 멀어지니까 당신한테 달라올 거다. 작전 짜주는. 부모와의 밀착관계. 이건 마마보이 마마걸 얘기야. 부모하고 밀착.